정우 씨의 집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춘 채 남아 있었어요. 현관 한쪽에는 서윤 씨의 신발 한 짝이 여전히 놓여 있고 거실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 그 앞을 지나며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을 참아냈어요. 자신이 내뱉었던 한마디가 며느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죄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솟구쳤기 때문이죠. 장례식 날 서윤 씨는 하준이를 아는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정우 씨는 사람들에게 묻고 찾아 헤맸지만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했던 걸까? 세월은 흐르는 듯 보이지만 정우 씨의 마음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허공을 돌아보곤 했어요. 잠들기 전에는 서윤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표정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떠난 이유를 묻고 싶어도 묻지 못했고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던 시간이었죠. 그런 어느 날 버스 창밖에서 놀라운 장면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신호등 앞 횡단보도에서 한 꼬마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옆모습은 정우 씨의 아들과 똑같았고 눈가의 작은 점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창문에 올렸어요. 하준이? 버스는 곧 움직였고 아이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정우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어요.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죠. 그날 밤 정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아이의 얼굴은 너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오랜 시간 묻어둔 진실이 흔들리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같은 길을 걸으며 어제의 장면을 되새겼어요.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정우 씨는 알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이후로 같은 골목과 같은 시간을 일부러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어제 본 아이가 정말 하준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희망을 억누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길은 늘 조용했고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 씨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기척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 했죠. 며칠 뒤 놀이터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네에 앉아있는 뒷모습은 어쩐지 낯익고 발끝을 살짝 흔드는 습관은 아들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마치 낌새를 느낀 듯 고개를 돌리고 바로 다른 쪽으로 뛰어갔어요. 아이 옆에는 후드티를 눌러쓴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급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실루엣만으로도 그 여자가 서윤 씨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정우 씨는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웅크리듯 조여오며 다리가 떨려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먼 발치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윤 씨의 걸음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으며 주위를 살피는 눈빛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며칠 뒤 편의점 앞에서도 같은 아이가 우유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난 그 여자의 뒷모습. 그녀는 항상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정우 씨는 그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오래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사고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더라.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정우 씨는 그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말들 속에서 그는 기억과 소문이 서로 충돌하는 괴리를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흐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집에서 오래전 휴대폰을 꺼내 장례식 직후 받았던 문자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엔 의미 없이 넘겼던 메시지들이었지만 지금 보니 마음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장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정우 씨는 손을 떨며 창문을 열어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마음속 불안은 더 선명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반복되는 실루엣들, 사라지는 그림자, 퍼지는 소문들. 모든 것들이 정우 씨의 발걸음을 어둠 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오후, 정우 씨는 마른 생선 냄새가 퍼지는 골목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며칠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이 그를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햇빛은 약했고 흐린 하늘 아래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 순간 정우 씨의 시야 한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은 젊은 여자가 시장 입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윤 씨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며느리였죠. 서윤 씨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인 감정은 놀람이 아니라 겁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고 아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엄마의 옷깃을 꼭 쥐었어요. 정우 씨는 한 걸음 나아가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듯 뛰고 있었어요. 말하려 해도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며 도망칠 길을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리고 정우 씨의 시선에서 빠져나가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두 어깨는 굳어 있었고 걸음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허공에 올렸다 멈췄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아이는 잠시 뒤돌아 아기자기한 얼굴을 보여주었고 까만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보다 익숙함 같은 미묘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정우 씨의 상처난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아이의 눈에서 아들의 흔적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서윤 씨는 아이의 손을 더 강하게 잡고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피곤함도 원망도 아닌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급박하고 절박해 보였죠. 정우 씨는 뒤늦게 그들을 따라 나섰지만 이미 사람들 틈에 가려진 뒤였습니다. 그는 멈춰선 채 양손을 무릎에 짚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강한 직감이었어요. 서윤 씨가 피하는 방식, 불안해 보이는 눈빛, 계속 반복되는 우연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긴 이야기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의 겁먹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생전 동료였던 민수 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부터 민수 씨는 사고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그 표정이 지금에 와서야 다시 의심으로 떠오른 거죠. 오전이 되자 정우 씨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민수 씨를 마주했습니다. 민수 씨는 오래전보다 더 마르고 예민한 표정이었어요. 정우 씨가 서윤 씨를 봤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 씨의 얼굴이 짧게 굳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던 손을 멈추며 시선을 피했어요. 민수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정우 씨의 낮은 물음은 테이블 사이 공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종이컵 가장자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정우 씨는 그 행동이 평소 민수 씨가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수 씨는 대답을 꺼냈다가 다시 삼키는 모습을 반복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떨리는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르신 그때 말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는 다시 입술을 깨물고 말을 멈췄어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더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정우 씨는 불안과 의문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의자에서 느리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 씨의 행동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지만 그의 입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가 돌아서려 할 때 민수 씨는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정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짧고 낮은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 씨는 몸을 돌려 민수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서 조심해야 한다는 건지 아무 설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수 씨의 얼굴에서 그는 거짓이 아닌 진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오는 순간 정우 씨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서윤 씨가 사라졌던 이유도 새로운 방향으로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란, 불안, 의문이 서로 얽히고 설켜 정우 씨의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진실이 과거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우 씨는 이제 피하지 않고 그 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민수 씨의 불안한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며칠 동안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눈을 뜨면 시장에서 마주했던 서윤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는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윤 씨가 자주 보였던 공원을 찾아갔어요.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 공원 벤치에는 서윤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이 하준이가 고개를 기대 잠들어 있었고 서윤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지키려는 대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정우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눈앞에 있었고 그동안 누군가가 그들을 지워버린 듯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왔기 때문이죠.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거세게 뛰었고 손끝은 떨렸어요.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가슴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는 잠든 아이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고 아이의 얼굴에서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볼, 코, 눈과 자는 버릇까지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를 보자 몸을 굳히고 반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의 표정에는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오랜 시간 도망다닌 사람의 지친 기색과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손을 가만히 내리고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그 한 단어에는 5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서윤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긴 침묵을 삼켰습니다. 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동안 품었던 오해들이 금이 가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과거의 진실을 감추며 살아왔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버텨온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 감시당하는 삶이 만든 상처들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정우 씨의 무릎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린 채 깊이 고개를 떨궜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고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윤 씨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잠들어 있던 하준이는 작은 움직임에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우 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 낯설지만 따뜻한 표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서 정우 씨는 오래전 아들의 순한 눈빛을 그대로 보았어요. 그 작은 눈빛 하나가 정우 씨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아이가 내 손주가 맞구나. 공원 한복판에서 세 사람 사이에는 흐르는 공기조차 달라졌습니다. 오해와 상처의 시간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의 폭발은 아직 완전한 진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윤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준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급함 없이, 다그침 없이, 그저 눈앞에 며느리가 흘리는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공원 전체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서윤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레이션은 그녀의 모습에서 긴 세월의 고통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서윤 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뭔가 문제 있는 걸 봤다고 불안해하며 자주 둘러보던 기억, 늦은 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은 서윤 씨에게 마지막으로 오늘은 조심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본 직후 남편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고 장례식장에서조차 서윤 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을 계속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장례식장 한쪽에서 두 사람이 서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곧바로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선명히 기억났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사고가 아니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무언가가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정우 씨의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너 때문이잖아. 서윤 씨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었는지 감정이 폭발한 아픔이었는지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든 마지막 자극이었죠. 나레이션은 그 순간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서윤 씨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눈물조차 닦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뒤를 돌아보기도 했죠. 그 이후 그녀는 흔적을 지우듯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살던 곳과 연락처를 모두 끊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아이와 숨어 지냈습니다. 곳곳에서 느끼던 낯선 시선들, 새벽마다 들리던 자동차 소리, 문 앞에 놓인 이름 모를 종이 한 장까지도 그녀를 떠나지 않는 공포였어요. 정우 씨는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고 두 손은 무겁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과거는 너무도 단순했고 너무도 좁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며느리가 슬픔을 견디지 못해 떠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떠난 이유는 슬픔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의 진한 감정이 전해졌는지 조용히 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순수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외로움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어요. 정우 씨의 시선은 하준이에게 머물렀고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오해 속에서 살아왔고 그 오해는 가족 전체를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그 틈 너머의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버텨온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단했고 그 외로움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무게였어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나레이션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정우 씨의 마음속 오래 잠들어 있던 진실이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오후 정우 씨는 낡은 우편함을 확인하려다 카톡 알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민수 씨였고
메시지에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 씨는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민수 씨는 받지 않았고 대신 위치를 보냈습니다. 한적한 동네의 오래된 창고 앞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우 씨는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 씨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한 기색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누렇게 빛바랜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다가가자 민수 씨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이제야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했어요. 정우 씨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찢어졌다 다시 붙인 흔적이 있는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분명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종이에는 몇 줄 되지 않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서윤이와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낸 것을 숨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우 씨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양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는 아들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느끼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글씨의 힘, 문장의 끊김, 종이의 구김까지 모두 그의 마음을 쥐어짜듯 아프게 했어요. 아들은 이미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서윤 씨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용기를 내어 글을 남긴 것이었죠. 민수 씨는 눈을 피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이 있던 팀에서 뭔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몇 번이나 저랑도 얘기했어요. 누가 뒤를 밟는 것 같다고 그러고는 그렇게. 말의 끝은 흐려졌지만 그 흐려진 끝이 오히려 더 많은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정우 씨의 표정을 담담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버텼을지 생각하니 숨조차 가빠졌어요. 그동안 사고라 생각했던 죽음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민수 씨는 더는 말할 용기가 없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편지를 보고도 계속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오래 참고 있던 양심의 무게였습니다. 정우 씨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종이에 남은 아들의 잉크 자국이 또렷하게 일렁였고 그 글씨가 방금 눈앞에서 적힌 듯 생생했어요. 종이를 가슴에 붙이자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분노, 외면, 무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서로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서윤 씨의 실종, 반복되던 낯선 시선들, 민수 씨의 침묵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가족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심은 오래된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두 번째 반전의 문이었어요. 정우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어요. 종이에 남은 잉크는 이미 흐릿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너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새벽녘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과거를 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만큼 반드시 두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 마음은 지난 5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윤 씨가 자주 머물던 벤치가 있는 자리였어요.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몇몇 사람만이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 씨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곁에 바짝 붙어 걷고 있었죠. 정우 씨는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러나 마음속에서 늘 기다려온 풍경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는 정우 씨의 발걸음을 느끼고 돌아섰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몸을 움츠릴까 말까 주저하는 표정이었어요. 지난 5년의 상처가 고스란히 겹쳐진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우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두 사람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갑작스럽고 진심이 가득해 주변 공기마저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그는 말끝을 떨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는 아버지로서, 시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서윤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없이 아이의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정우 씨의 진심이 한 겹씩 마음속 벽을 녹이고 있는 듯 했어요. 5년 동안 쌓인 불안, 죄책감, 외로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준이는 조심스럽게 정우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정우 씨의 커다란 손등을 만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정우 씨는 그 작은 손길에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온기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하준이는 무언가를 느낀 듯 한 발짝 더 다가와 정우 씨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이 장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마음속에서는 5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오해로 뒤틀렸던 과거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이 바라던 가족을 지키라는 마지막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정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이제 더는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공원의 바람은 세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너머로 아주 조금 옅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놓여있던 미세한 빗줄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함께 걷기 시작한 첫 순간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때때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진실 하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